내가 이런 불안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피 터지게 입시 준비하고 임용고시 공부를 했나? 하는 그런 허탈감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고통에서 도대체 빠져나오질 못하는 걸까요? 이 영상의 제목과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남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는 이른바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모르는 심각한 고통 속에 살고 계실 거예요. 이 영상에서 우리는 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왜 탈출을 못하는지, 그럼에도 꼭 탈출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초등교사에서 사업가가 되었고 이 채널에서는 우리가 교사라는 직업을 넘어 더 자유롭고 더 가치롭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경험 기반 전략과 도구들을 탐색합니다. 우리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통받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타이틀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와 편견이에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중요성을 주입식으로 정말 꾸준히 교육을 받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주변 어른들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 정말 끊임없이 주입이 돼요. 근데 정작 무엇이 안정적인지는 아무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안정적이라는 단어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직업에 나의 경제적 상황도, 심리적 상황도, 그리고 삶도 모두 안정되게 만들어줄 거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생기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교사라는 직업 안에서만 살펴보면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문제가 있는 부실기업이 아닌 이상 어떤 직장이 안 그럴까요? 그 외에 교사라는 직업은 안정적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매우 멉니다. 적어도 제가 겪어본 교직은 그랬습니다. 업무 외적으로 매일 민원에 시달리고 또 나의 잘못과 관계없이 언제 아동폭력으로 신고 또는 고소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하루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고통인데 내가 이런 불안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피 터지게 입시 준비하고 임용고시 공부를 했나? 하는 그런 허탈감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에 비해서 10년차 월급이 300만 원이 안 된다라는 이 월급도 터무니없이 적어 보이는 것도 사실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교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공무원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직장을 원해라 라고 남들이 정해줬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거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부모님을 비롯한 남들이 그게 좋다, 그게 최고다 라고 정해준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중고등학생 직업 선호도 통계를 보면 아직까지도 교사가 1위입니다. 놀랍죠? 이 아이들이 교사라는 직업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실제 업무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일치하기 때문에 이 직업을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주변에서 안정적인 직업이다 라고 추천해줘서일까요? 저는 후자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10년이 다 돼가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상담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도 저랑 똑같이 부모님이 권유해서 교사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체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이 고통에서 도대체 빠져나오질 못하는 걸까요? 정말 열심히 교직 생활도 하는데 그럴수록 삶이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는 그런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고 근데 월급은 그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과연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제가 그동안 만나고 상담을 했던 교사들이 남긴 말들을 몇 개 좀 들려드릴게요. 방학을 나 스스로 포기할 수도 없다. 이 굴레를 근데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 암울한 미래가 계속 걱정이 돼. 그래도 안정적이니까 내가 그만두고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월급을 벌기 위해서 생계 교사로서 그냥저냥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지만 특히 교사분들은 안정 추구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손실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남들보다 정말 몇 배는 강해요. 아까 말씀드린 사례에서도 알 수가 있죠. 현재 삶에 대해서 이미 극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했다가 혹시 실패할까 두려워서 면직, 퇴직이라는 건 꿈도 못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에 자신만의 취미를 가지거나 자기개발 또는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로 가치 추구에 대한 공허함을 채우기는 힘들고 결국 돈이 부족해서 이마저도 포기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극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내 생각을 똑바로 정립하고 거기서 내가 추구하고 싶은 가치가 뭔지 알아내고 그 가치에 맞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했고 유튜브를 하기 전에도 저와 같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왔어요. 제가 직접 경험했고 저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더욱 뼈저리게 느낀 게 바로 자아실현의 중요성입니다.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라요.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50%는 과거나 현재의 우울증을 겪으셨고 심한 부분은 자기 부정 그리고 타인 부정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칭찬을 해도 아닌데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각자 개인적인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분들한테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내가 원하는 삶과 현재의 삶의 갭 차이가 너무나도 괴롭다는 겁니다. 자아실현이 안 되는데 수입도 만족스럽지 않고 그 와중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계속해야 되고 민원은 계속해서 또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안 보인다라고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할까? 내가 쓸모없이 느껴져.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공격해요.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창업하는 법, 돈 버는 법 이런 것보다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손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사실 이번 영상에서 이 두 가지 두려움을 제가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 손실회피에 대한 깨달음과 감칭 감성비 일기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이 영상의 주제를 넘어서는 것 같고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다음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실 필요는 없어요.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함께 영상 만들어서 설명글과 댓글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사라는 직업을 그만두고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영상도 있으니 궁금하시다면 함께 시청해주세요.